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우 멘토입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만나는 이강우 멘토인데요. 자, 오늘은 더 특별하게 12월 첫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만큼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하는 종목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또 담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제가 보는 관점의 시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2033포인트대를 거래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흐름들을 보신다라면은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지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30포인트대와 그리고 2035포인트대 사이를 두고 큰 등락 없이 좌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횡보를 보이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요 근래 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첫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일단 700억대 매수를 포함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칠게 진행되면서 지금은 수급이 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숨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달에 큰 이벤트를 계속 경험해 오다 보니까 조금 피로 누적이 되어서 쉬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난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제한적인 움직임이 갇힐 것인지 아니면 코스피가 올라온 것처럼 세계 글로벌 증시가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확실성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연기, 그리고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한꺼풀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과 그리고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도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조원 투입을 하면서 시장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숨고리가 잘 맞춘다라면 충분히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대형주에서 이제는 중소형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지금은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종목 중심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관점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11월장 어떻게 종목을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달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IMBC, 이지바이오, 아가방컴퍼니, 손오공, 세운메디카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가방컴퍼니입니다. 오중전해 때문에 이슈화 되었고요. 그 때문에 큰 탄력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중 큰 상승 나타나면서 수익률 30% 가까이 수익을 내었다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구간에서 11%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도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지바이오죠. 오늘 닭고기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매량 보고서 나오면서 이지바이오 관련된 이 6개업하라는 기업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바이오 점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육가공, 그러니까 이 가금률과 그리고 이제 그 축산물까지 수직 계열화에 대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비료산업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 전환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턴어라운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단 시장의 특징 뉴스처럼 이
가금류에 대한 이 중국 시장 진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지바이오는 마니커라는 이 닭고기 전문 판매 회사를 지배구조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지바이오도 장 초반대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장중에 6%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요. 지금은 장중 눌림목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일봉 상태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지금은 상승 추세를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주봉과 월봉에서 새로운 추세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목표가 10,000원 선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개선과 함께 당연히 주가 성장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인데요. 일단 연내 고점이 9,000원대니까요. 계속해서 10,000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고가 랠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홀딩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익 중인 아가방 컴퍼니를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과 오늘장의 그림을 보신다라면은 거친 모습이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현재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관점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제서야 가격 조정을 마치고 이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가격 조작 가격 전략까지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자리가 전고점 부근에서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중국에 대한 시장을 마켓쇼를 넓혀갈 수 있는 성장성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진출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중국 안에 있는 현재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중국 기업에 피인수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더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대한 이 법인에 대한 이 실적이 흑자로 되었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제시해드렸고요. 신고가 형태로 나타난다면은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 소비에 대한 문제로 해서 아가방 컴퍼니 이지바이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다시 한번 중국의 먹거리 그리고 중국의 소비 패턴에 대한 종목을 소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 제 종목을 소개하기 앞서서 투자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투자의 조언을 참고사항을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꼭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자, 중국의 소비 패턴, 소비 패러다임, 이것을 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오중전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중국의 또 가파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크게 찾고 있는 중국의 소비 문화이죠. 일단 이 중국의 중산층 정책을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를 통해서 중국 내수에 대한 활성화를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인들이 어떤 먹거리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다시 한번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세운 메디컬과 좀 일맥상통하게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도 역시나 내수를 활성화하고 인구 개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이 직면해 와 있고 또 인구 개혁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 소비 패턴에 대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것은 음식료와 그리고 의료기술이 같이 커나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가장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기업들의 보신다면은 의약품, 그러니까 의료정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가파르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본다면 중국 시장의 진출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확보한
이 헬스케어 그리고 혹은 의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의료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입니다. 의료 소프트웨어가 가장 지향할 수 있는 미래의 그 고성장 정책은요. 아무래도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큰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아무래도 원격 진료에 대한 과정을 보셔야겠는데요. 굳이 병원과 약국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 소비자 그리고 이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런 진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의약품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격 진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소비자가 환자들이 거의 만성 질환자의 이 환자들이 다시 한번 재진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같은 약을 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나 이 어릴 때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이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리고 병원 가서 항상 같은 약을 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항상 발걸음을 했어야 되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어차피 같은 약을 타와야 되고 정기적으로 찾아야 되는 병원이라면은 원격 진료를 통해서 단순하게 약을 탈 수 있는 간편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 안에서도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원격 진료가 가장 필요한 이 주 소비 계층, 고객층이 아무래도 노인 환자, 만성 질환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 역시나 이 노인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시장에서 이 계속해서 환자의 그 원격 진료로 필요하는 환자 추이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선진국가 안에서는 원격 진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자를 계속해서 원활하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도 때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내년 이후까지 커져가는 부분을 한다면은 10배 이상의 이 원격 진료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자, 고령화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고령화 인구에 대한 추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세계 시장에서 저출산의 부분들 1위 또 혹은 이 만성 질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도 1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또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를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령화 추이입니다. 하단에 있는 빨간색 추이가 이 고령 인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15년도 이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2050년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고령화 인구로 채워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일하는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진료를 찾아갈 수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안 먹혔네요. 네. 자, 일단은 이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인 인구로만 보고 있는데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환자분들을 또 우리가 원격 진료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성 질환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또 이 안에서 또 유난히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이런 환자들도 이런 또 고민 상담 필요한 것도 원격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통해서 원격 진료가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고 재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재진했을 때 타가는 약품 또한 거의 비슷한 추이로 타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환자들이 좀 있다라면은 소수의 계층이라도 당연히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의학계와 좀 난항을 겪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입법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원격 진료도
결국에는 하나의 유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유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이만큼 즐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그 관련된 종목들처럼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이 의료 소프트웨어를 이미 뿌리 깊게 잘 다져온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어떤 기대점으로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같이 의료 소프트웨어를 하는 주요 기업 3인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 안에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우리나라의 원격 진료 관련된 소프트웨어 첫 번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과 그리고 약국을 기준으로 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을 이렇게 의료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가할 수 있는 이유가 앞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한다면은 첫 번째로 시행하는 병원들이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대형병원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와 같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과연 대형병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중요한 검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대학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을 참게 되는데요. 일단 보시는 화면 같이 인피니티는 MRI라든지 CT 촬영에 관련된 영상 의료 소프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더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더해져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와 같이 여러 같은 데이터를 징집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이 환자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된다라면은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진행될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딩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가 발전될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이와 같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고령화를 이겨갈 수 있는 유헬스케어의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가까이에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가장 큰 호재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주말 동안에 나타냈던 뉴스인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글로벌 의료 소프트웨어가 성장할 것인데 이 부분 안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것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계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가 질적인 성장을 거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과 사회적인 변반적인 변화 때문에 당연히 원격 진료 그리고 유헬스케어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강점과 긍정적인 산업 배경을 보셨는데요. 자, 보다 더 자세하게 가격적인 전략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거래량의 일종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가격 전략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가격대가 1,250원입니다. 자, 만원 선에서 1,500원 선까지 매수 가능 밴드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 되었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9,600원대 손절 라인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다 더 자세한 흐름들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가격대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이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 한번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루머로서 이야기가 되면서 큰 파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추세를 일봉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진다라면은 충분히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일단 주봉과 월봉을 보신다면요. 직전에 이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가격 돌파했던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가격 돌파한다면은 올해 상반기 때 가격 상승이 나타냈던 13,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9,600원대 가격 지지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을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가격 전략 가지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들, 중국의 소비 패러다임을 보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집중한다라면 시장에 대한 큰 영향 없어도 종목으로 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개한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계속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점검해드리고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시간에 오전 공개방송을 통해서 솔고바이오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바로 솔고바이오가 급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빠르게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도 이 시간에 만들어드리고 있고 있는데요. 자, 내일 오전 10시에 공개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또 11월 첫째 날 종목 세일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